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서울 주택 보유자 6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5만 명 가까이 늘었고요. 종부 고지액도 전년 대비해서 27%나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 금액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될 예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테크도 부동산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이 세금에 대한 전략들도 미리미리 잘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이 세금에 대한 해답들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2020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불과 이제 다음 달이면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동산의 어떤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2021년도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바로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주택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우리 집은 언제 팔아야 할까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대표적인 세금은 집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 생긴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부세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때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까지 인상돼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개정된 종부세율은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를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거주 요건이 추가돼 요건이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1년당 4%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명의만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현재의 절반인 40%로 감소됩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지금부터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12월 달 올해 막바지의 이슈 시간에는 달라지는 세금, 제도, 그리고 올 20년도를 정리하고 21년도에 대한 부동산 전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자, 워낙 요즘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부과가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재산세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상, 증가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먼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올해도 많이 부과가 됐지만 내년엔 더욱더 많은 분들이 많은 과세분을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종합부동산세 개인 법인 주택분에 대해서 세율 인상이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1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지금 개정된 세율 인상을 적용을 받을 텐데요. 현행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인과 동일했지만 내년부터는 법인 같은 경우에 고세율, 일반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분에 대해서는 3%가 법인이 부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의 단일 세율이 부과된다. 고세율이죠. 자, 개인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행 과세 표준 그리고 현행 세율입니다.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일반 2주택 이하분에 대해서 0.1%에서 최고 0.3%포인트가 상승한 0.6에서 3.0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에서 0.6에서 2.8포인트가 증가한 1.2에서 6.0까지 세율이 상승하는 세율 인상분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세부담의 상한이 인상됐는데요. 자, 법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주택자 이하는 3%,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 6%의 단일 고세율이 적용되면서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돼 버렸고요. 2주택자 이하, 3주택자 이상은 현행과 동일한 개인입니다. 개인. 단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 200%의 상한 비율에서 300%로 상향이 적용된다.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증가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20년도와 21년도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현행 20년도입니다. 20년도에도 한 15만 명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인원으로 추가가 되었고
세액도 1.5배에서 2배가량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자, 보시는 대로 공시가격이 집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했고요. 또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90%를 적용시켰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90%이기 때문에 한 10%, 100%에서 모자라 1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 할인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90%, 10% 정도만 할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비율로 적용을 시켰고요. 또한 2018년도 이후 2019년도부터 3억 원 이하 그리고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의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이 세분화되면서 2020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됐고 세액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내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상승은 불가피할 거라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포개질 거고 또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 5%만 할인해 줄게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율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이 2021년도 과세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변수의 내용이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또한 현재 지금 한 75만 명 정도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내년이 문제 아니고 내후년에는 2022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상향하기 때문에 할인되는 금액이 없다. 오직 공시가격의 비율로만 가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2021년도 분양권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세제상 주택수로 보지 않았지만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 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내용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대출과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켰지만 양도소득세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미포함시켰습니다. 분양권과 상대적으로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청약, 세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됐다는 부분이 좀 상이한데요.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2021년도 1월 1일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매도할 시에 양도소득세상 주택수로 포함을 시키겠다.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분양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자, 일단 단기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단기 2년 미만에 대해서 주택의 부동산과 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세율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 1월 1일이 아니고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분에 적용이 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1년 미만은 70%, 그리고 2년 미만은 60%, 그리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분양권입니다. 현재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분양권이라고 하게 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중과세를 매겼습니다.
비조성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로 갔는데 이 분양권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또한 조정과 비조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역의 분양권은 기간으로만 따져서 세율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슈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이라고 하죠. 실거래가.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있어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이 분리돼서 적용이 되는데요. 현행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보유, 2년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최장 10년 이상일 때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와 거주가 각각 40%로 나눠지면서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채워야지 최종 8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 내용을 보시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에서 3년 부분이 지금 구간이 없습니다. 거주에 대해서 이 부분은 8%를 적용해서 20% 최종 20%를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예외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하나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내년과 올해를 경우로 했을 때 양도가액 실거래가 15억의 주택 10년을 보유했고 2년을 거주했다고 가정했을 시에 취득가액이 7억으로 동일합니다. 세율을 계산해서 올해 매도를 하시면 산출세액이 한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한 954만 원이 나오고요. 내년부터 2021년도에 양도를 하실 경우에는 한 4,200만 원 정도, 약 4배 이상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소득세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안에 또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죠.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세분화시켜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과세표준 5억 원 이하는 동일합니다. 자, 기존에는 5억 이상일 경우에는 42%를 적용했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분 보실 때는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45%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 부분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요. 그럼 요 다음 단계 중과세입니다. 이 중과세를 지금 최고세율, 소득세 구간에서 최고세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한 인상입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현행이 적용이 되고요. 내년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현행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기본세율에다가 중과세율 10%, 그리고 3주택자는 20%가 적용이 되고요. 현 시점에서 내년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게 되면 기본세율에다가 45%에다가 20%를 중과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65%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10%씩 인상이 돼서 2021년도 6월 1일 이후부터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중과세율이 20%,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
양도세 최고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최종 75%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매도를 하거나 하셨을 때 손해보시는 부분이 없도록 좀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 내후년 부동산에 대한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세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부동산의 본인의 자산 관리를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올 한 해는 정부가 이 세금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발을 꽉 묶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막상 고지서를 보고 그 금액을 현실로 눈앞에 마주하고 나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엔 더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오늘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략 체크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금 더 안전한 방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세미나이고요.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으로 1:1 맞춤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자,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세미나에서 다양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전화 상담은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1024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주택자입니다. 한 주택을 양도해서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적용 시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계산이 가능한가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현재 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도 보내주셨는데요. 자, A주택은 2015년 10월에 매수를 했고요. 내년 2월에 양도 예정. B주택은 작년 1월에 매수, C주택은 작년 3월에 매수를 해서 올해 12월에 양도 예정으로 이렇게 총 3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3주택 중에 이제 나머지 한 주택을 이제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요건을 받기 위해서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역시나 세금에 대한 상담은 상담 문자 내용부터 복잡해요. 네, 어려워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이슈 시간에 다음에 좀 해볼까 해서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최종적으로 남은 주택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보유기간 2년 이상, 뭐 조정대상제한 8일 대책 이후부터는 2년 거주까지 포함이 됐지만 그냥 보유기간만 봤을 때는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이 비과세 보유기간과 플러스 뭐가 되어 있냐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있어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아마 지금 말씀하실 때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자, A주택 15년 10월에 매수했고 21년도 2월에 양도 예정이다. 지금 A주택이 제가 볼 때는 종전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일 때 종전주택. 자, B주택 19년도 1월에 매수를 한 주택이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이 신규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자, C주택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3월에 취득을 해서 다음 달이죠. 20년 올해 12월 달에 세금을 내고 양도 예정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A주택과 B주택이 남는데 A주택과 B주택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됐다. 1, 후, 2, 보, 3매에 대한 충족이 됐을 경우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A주택의 취득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라는 게 요 지금 질문의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을 최초 취득했던 2015년도 10월로 보는 게 맞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주택을 비과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B주택이 남습니다. B주택이. C주택은 과세를 해서 매도를 했고요. A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B주택을 2022년도 3월에 매도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B주택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을 해야지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요건이 충족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 B주택을 취득한 2019년도 1월 달이 아니라 B주택이 최종적으로 남은 A주택을 양도했던 21년도 2월 달부터 다시 2년에 대한 보유기간을 채워야지 B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3주택자이셨고요. 이 양도에 대해서 주택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에 대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A주택 2015년에 매수한 것은 2015년 10월부터 계산이 들어가서요.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B주택에 대해서는 A주택을 양도한 이후 2021년 2월부터 2년을 또 한 번 채워야 된다는 거, 2023년 2월 이후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꼼꼼하게 체크를 두시고 그에 대한 전략들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38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청천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도하고요. 인천 서구 불로동의 삼보 해피하임 2단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6개월 안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파트 갈아타기 전략 짜시는 것 같아요. 인천시 청천동의 아파트 매도하고 불로동으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향후 전망을 좀 체크해 볼게요. 방향성 제대로 갖고 계신 걸까요? 인천 부평, 인천에서 인천입니다. 인천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불로동, 검단 신도시 안에 있는 지역이죠. 한참 검단 신도시가 미분양도 있었고 많이 고전을 했었습니다. 이기 신도시로서. 근데 최근에 김포, 검단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어떤 여파 때문에 질문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상승, 같은 탄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평구에서 위쪽에 검단 신도시 북측인 불로동 쪽으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에 단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개별적인 특징을 좀 볼 텐데요. 자, 청천 푸르지오입니다. 자, 불로동 걸부터 볼까요?
자, 청천 프로지오. 자, 보시는 대로 본 지금 매도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입니다. 2200세대가 넘죠. 그리고 23년차 아파트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최근 3년을 보시면 한 2억 9천에서 현재 지금 3억 6천까지 올라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한 7천에서 8천 정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성남에서 7호선이 연장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산곡역이 7호선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내외 거리에 앞으로 역세권 10분 정도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탈바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졌을 때 전반적으로 대단지에다가 그리고 또 교통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상승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불로동입니다. 자, 불로동을 보셨을 때 자, 불로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 아파트 35평대 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한 2억 8,500 정도가 좀 낮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호가는 지금 한 8억 5천을 올려는 3억 7천까지 올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호가보다는 실거래가 위주로 봤을 때는 한 3억 언저리, 3억에서 3억 5천 중반 사이에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검단 신도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구 지역으로서 현재 지금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자,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죠. 자, 일단은 지금 규제 지역이 좀 틀리긴 하지만 현재 지금 오름세로 봤을 때는 규제 지역이라면 조정이나 투기 과열이냐에서 의미 없이 지금 전반적으로 신축이나 아니면은 핫한 A급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평 쪽에서 있어서의 어떤 교통호재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인천 1호선 연장선이 불과 얼마 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일단은 인천 1호선에 대한 연장선에 대해서 검단 신도시 연장선에 대해서 일단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년이 안 된 14년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382세대, 1단지와 합치면 한 860 정도 세대 정도가 될 거라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세대 수는 작지만 일단은 큰 신도시에 붙어 있는 그리고 내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옮기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부평에 있는 청천 프로지오와 지금 불로동에 있는 삼보 해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 탄력도의 기울기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옮기고자 하는 불로동의 아파트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문자 확인할게요. 끝번호 5002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165, 166번지를 2012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도 궁금하고요. 매도나 보유 전망 알고 싶어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항상 그 상담 시간에 토지에 대한 걸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토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또 주택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에 대한 상담을 좀 되도록이면 꼭 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본 토지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청평면에서 46번 경춘국도를 타고 가다가 청평면에서 37번으로 갈아타면 포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가다 보면은 그 중간쯤에 조정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강으로 내려오는 조종천 천변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천변에 있는 토지다. 북한강에 지금 하류에 합류하고 있는 조정천 중상류 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남동쪽으로 골프장 그리고 주변에 야영장, 캠핑장, 그리고 전원주택,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는
토지의 입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서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좀 보실 텐데요. 자, 165번지 두 필지죠. 165번지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이 4,417제곱미터, 약 한 1,30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2,700원, 약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당. 자,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자,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비도시 지역 내 용도 지역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으뜸인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지금 현재 접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앞쪽으로 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건축행위,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 본 토지의 166번지까지 해서 약 한 1,500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의 시세와 본 전망에 대해서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릴 텐데, 자, 계획관리 지역, 비도시 지역 내 중에서는 그래도 토지 중에서는 가장 으뜸인 지역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토지의 평균 시세를 보면 최근에 거래된 부분은 없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본 토지의 이 약간 붉은색 계통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녹색 부분, 약간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파란색이 보전관리 지역. 그리고 녹색이 농림지역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의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약 한 50에서 6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자료로 지금 나타나고요. 이 부분은 지금 2018년도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라갔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이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쪽에 지금 토지 이용계획 확인에서도 보셨지만 앞쪽으로 도로에 끼고 나서 지금 대지로 형성이 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4m의 도로가 확보되면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앞쪽에 있는 똑같은 지목의 전들이 약 90평에서 최대 130평까지 분할이 되면서 건축행위를 받아서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시세가 약 80에서 한 100만 원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지금 2012년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일단 뭐 개인이 가지고 계시네, 일단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본 토지를 한 1,500평에 대한 토지를 택지, 전원주택 택지로 전환을 시켜서 사업성을 한번 띄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 좀 들겠고요. 현 시점에서도 뭐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한지 모르겠지만 한 5, 60만 원 그 이상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 토지에 있어서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본 토지를 한번 사업성 있게 전원주택 부지로 약 도로 포함해서 단지 내 도로 포함해서 한 150평에서 최대한 200평 정도의 전원주택 단지로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세대가 나올 수 있는 단지로 한번 개발시켜 보시는 부분도 본 토지에 있어서 미래 가치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토지의 설명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토지까지 다양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내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에서 투자를 할 때 뭐 지역적인 특성부터 해서 개발 가능성, 수요층에 대한 부분, 또 이제는 세금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자 알아보려니까 머리도 아프고요. 내가 알아본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상담도 세미나도 역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도 1:1로 맞춤 상담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활용하셔서 내 부동산에 대한 해답 꼭 속 시원하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주택에 대해서 매수를 하실 때 취득세도 걱정이 되고요. 또 추후에 이제 주택수에 대한 포함도 걱정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매수를 원하시는 어떤 투자를 결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확실한 지역에다가 좀 더 지역적으로 가격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가치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동입니다. 자,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시장역 5호선에서 약 도보 5분 거리, 위쪽으로는 2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에서 역과 그리고 1호선 영등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전체의 3.3%의 용도 지역을 갖고 있는 중공업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본 임대 수요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 없이 좀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젊은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인데요. 자, 한강 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지역이 2030 플랜 계획에 있어서 3도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민간이 발표한 게 아니라 관에서 이 지역을 중심적으로 개발을 해서 7광역 중심의 지역으로 뻗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개발 계획 내에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본 물건의 특징에 있어서 여의도와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국제금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뉴타운 중심 지형 사업 등 그리고 3도시 지정 개발로 인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인근 도시환경 정비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신길 뉴타운 그리고 물레동 영등포역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최근에도 발표가 됐죠. 또한 지금 보시는 대로 교통호재 트리플 역세권뿐만 아니라 2019년도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 신안산선에 의해서 또 영등포 지역을 또 지나가기 때문에 또 교통호재까지도 개발호재가 같이 있는 개발호재를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개발호재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현재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습 정체 구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만큼 업무 지역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무풀길과 서부 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초반에 완공이 되면은 일단은 지하 터널길이 21년 초반에 완공이 되고요. 그 지상으로는 공원화가 23년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와 교통의 어떤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교통호재까지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의 입지와 개발호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로 신축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이렇게 건물 자체의 특징만으로도 굉장히 좀 쏠쏠한 정보이기는 한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정말 이 부동산 투자할 때 생각해야 될 거, 따져야 될 거 너무나도 많은데 뭐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든든한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인 지역적인 장점, 앞으로 개발 호재에 대해서 든든하게 갖추고 있는 영등포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3도심으로서 뭐 정비라든지 개발 사업 탄탄하고요. 교통에 대한 호재들, 그로 인한 수요층들도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2월 준공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건물 특징 살펴보면서 가격 분석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현장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고 외벽과 내부의 인테리어가 진행 중에 있는 본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참고 사진이라지만은 지금 3차로 진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1, 2차 현재 지금 준공이 완료돼서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건물의 외관을 지금 보여드리고 내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본
소개해드리는 물건도 천연 대리석으로 지상 유층의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넓은 주차장, 그리고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CCTV까지 보안 기능까지 모두 완비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방의 모습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양쪽 투룸이기 때문에 양쪽 방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풀옵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1, 2인 수요의 어떤 직장인 수요는 충분히 품을 수 있는 내부적인 구조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 자, 예상 매매 가격이 조금 주변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조금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예상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 현재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2억 9천, 그리고 실주자금은 3,80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3천에 90만 원, 약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에 1억 6,680만 원의 실주자금이 발생되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직주 근접, 직장인들에 있어서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옳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본 영등포 다세대 주택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토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으로 가서요. 이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 토지의 특징은 뭐냐면 수도권 외곽 지역의 넓은 땅을 사서 10년, 15년, 20년 기다릴 게 아니라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땅 평수는 작고 전체적으로 평당가는 높긴 하지만 확실하게 개발 행위가 가능하고 추후에 내가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냥 단지 시간 가지고 가격이 올라라 할 필요는 없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위치는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나대지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이 없는 토지만 있는 상태로 나대지 상태로 약 205.5제곱미터, 지목은 대지입니다. 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는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도로 개발 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소로 3류의 폭 8m 미만의 도로를 함께 접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별 공시가 2020년도 1월 1일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는 4억 998만 원이 개별 공시가로 책정이 되었고요. 최근 2018년도에 감정평가 금액을 본 토지를 같은 경우에는 6억 9,870만 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개별 공시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고려했을 때 매매가 8억 3,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한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이 굉장히 넓은 토지의 개요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저희가 토지 설명해 드릴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이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개발이 안 되면 정말 기다리다 지치거든요.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활용을 하려면 이 땅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또 앞으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입지적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가치도 알아볼까요? 네, 빠르게 설명하기 전에 제가 상담 중에 어떤 분이 증여를 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네. 단독주택입니다. 오래된.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넘기게 되면은 취득세, 세금이 문제가 되니까 그럼 토지로 가겠다. 철거하고 토지만 상속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세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해 드리겠고요. 네. 자, 입지. 자, 보시는 역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본 토지에서 교통적인 시흥 IC, 서부간선도로 광명 IC가 약 5분에서 12분 내에 도착이 가능하고, 자, 직장이죠. 직주 근접, 가산 질투단지, 마곡지구, 여의도 단지가 20분에서 30분 내에 근접해 있는 토지의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는 옆곡 구도심, 뒤쪽으로는 괴안지구 공공택지지구, 그리고 그 바로 뒤쪽으로는 서울 항동 택지지구 25만 평과 역곡역 사이에 맞물려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옆곡 구도심, 소사구도심, 항동지구, 괴안지구, 옥길지구,
여러 개발 호재의 이슈의 중심부에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토지의 특징입니다. 투자 가치. 자, 보시는 토지 연격 항량상 대지고요. 자, 평당 공시지가가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659만 5천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소로 3류, 폭 8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엔 보시는 대로 2016년도 대비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약 한 6천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시세로 따질 때는 한 1억 2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가 오른 금액의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을 시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6억 9,87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바로 토지 특징부터 들어가서 가격까지 갈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이 있던 토지를 모두 철거한 상태로 토지로 나대지 상태로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앞쪽으로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자, 뒤쪽으로는 4m 도로,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주거 밀집 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 워낙 지금 전체적으로 땅평수는 좀 작은데 매매가가 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변에 실거래가를 조사해 봤을 때 최근 거래일수로 봤을 때는 약 2020년도 최근 본 토지 인근 86m, 341m 떨어진 토지, 같은 용도, 같은 지목의 토지 같은 경우에 평당 1,700에서 1,600원에 거래됐다라고 하는 실거래가 자료가 나와 있고요. 2017년도 3년 대비했을 때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471m 떨어진 토지 같은 경우에 1,100만 원대 봤을 때 평당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가 오른 금액대에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는 토지의 실거래가 특징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토지의 예상 매매가는 8억 3,900만 원이고요. 평당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1,300에서 1,400 사이에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는 대지이기 때문에 토지로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약 50% 활용하실 시에는 실투자금 4억 2천만 원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는 수도권 내의 토지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토지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1:1로 여러분들께 딱 맞는 해결책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11.19 전세 대책에 대한 전세 물량 확보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전세 입주자를 모집하고요. 품질 좋은 민간 전세 물량 확보를 위해서 1%대 건설 자금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내년 1월까지 도심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이 국토부의 전세 대책을 위한 전세난 해결을 위한 움직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